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관계. 이 부분에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견제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에게 조국은 잠재적 위험 인물이다. 왜? 둘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이 둘 사법 리스크 중에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먼저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지만 현실화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원합의체 회부라든가 지금 대법원에 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 3부에 가 있는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압박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아주 진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여권으로서도 사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사법부에서 좀 알아서 법과 정의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법부는 조국 대표가 만약에 법적으로 이런저런 좀 장난을 치면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더군다나 대법원 3부가 4명인데 대법관이 그 중에 2명은 진보 성향의 법관이고 또 그 2명 중에 1명이 조국 대표의 절친한 친구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 과연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먼저 닥칠 것이다. 누가 장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가 잠재적 위협 인물이다. 왜냐하면 위협 인물이라는 것은 본인의 대권 도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그래서 조국이 지난 22일이죠. 전주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자기를 만나달라 이거죠. 그래서 좀 힘을 얻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 보면 이걸 받아야 됩니다. 총선 전에는 교섭단체 10석으로 10석으로 완화해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협력 얘기도 물론 했고요. 그랬는데 바로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24일이죠.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메이저리그고 조국은 마이너리그다. 왜 자꾸 메이저리그 경기하는 데 와서 감나라 배나라 이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선을 딱 그은 거죠. 체급이 달라 너희랑. 대변인만 그랬나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민주당한테 와서 야당 연석회의 하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부르고 새로운 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도 부르고 다 해야 되나? 좀 우습죠. 아니 그럼 민주당한테 가서 야당 연석회의 하자고 그러지. 그럼 국민의힘에 여당에 가서 야당 연석회의 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거기다가 친명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완전 무시. 이런 전략.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공감됩니다. 조국은 잠재적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건 또 정치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저녁에 그것도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전화해서 번개 모임을 가진 겁니다. 참 어리둥절하죠. 아니 하루 사이에 24일에는 대변인이, 그것도 수석 대변인이 자 조국 끼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본변인 이재명 대표가 하루 사이에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게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일관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도 되느냐. 그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어제 진짜 견제하는 진짜 이유, 마치 제 유튜브를 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포장을 할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바뀐 것이냐. 저는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없는 번개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서울시에 있는 안국동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서 2시간 30분간 만찬을 했다고 하더군요. 민주당이 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두 당 사이의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모임에서 사회개혁에 있어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냥 저는 외교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진정성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 조국을 이렇게 견제하는 게 아닌데 우리 함께 갈 동지니까 내가 만나서 만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본질적인 부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조국을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전하다. 그러나 조국 지지층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 지지층도 조국이 사라지면 결국 민주당 지지층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뭐 패스트트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180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야멸차게 딱 선을 그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22일 조국 대표가 제안한 이후에 23, 24일 아까 수석 대변인 뭐 최고위원 뭐 친명 좌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확실하게 조국 대표를 길들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들이기죠. 그동안에 그럼 길들이기였느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이제 조국 대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네. 응? 정말 능수능란하게 밀당을 하네? 이렇게 판단을 할 거고요. 아마 조국 대표가 상당한 그 반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 길들이기가 이 정도면 1차적인 성공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했을 가능성 있죠. 그 다음에 어저께 한 얘기는 다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입니다. 뭐 일부 법안 뭐 그 사전에 이렇게 조율하고 협의하고 뭐 그 과정에서 커트할 거 커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뭐 조국 대표한테 끌려갈 이유도 없고요. 아무런 그 뭐 자기 그 대권 가도나 이런 거하고 조국 끼어들 여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했다는 사회개혁에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사회개혁이라고 그랬을까? 정치에는 끼지 말라는 얘기지. 이런 얘기하고도 비슷한.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저는 노출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갑자기, 그 사실 결례죠.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 합시다. 이런 번개 모임 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 유연성, 뭐 저는 그거 평가합니다. 유연성은 평가하지만, 자, 그러면 23일부터 어저께까지 이틀간 진행된 그 조국 견제의 목소리, 그러다가 어저께 갑자기 돌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조국에 대한 일관된 무슨 그 어떤 철학 이런 게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어제의 번개 모임이 돌출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일관된 점 있다고 보고요. 그 일관된 점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견제해야 된다. 잠재적 위협 요인이다. 이게 일관된 흐름이고 어저께 같은 장면은 국면을 약간 호도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영혼이 없는 번개 모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재명 조국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큰 흐름은 견제.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잘한 여러 가지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모양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서열 정리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간다. 아마 이런 생각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게 뭐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자꾸 무슨 뭐 변화무쌍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변하지 않는 그 철칙. 이재명은 조국을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거는 변함없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어제 또 그 이재명 대표의 이 페인트 모션에 아마 많은 분들이 견제가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